이게 이제 제가 세종대왕의 불륜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내가 세종의 유일한 단점은 이겁니다. 상침 송씨를 갖다가 대부분 태종이랄지 그 외의 왕들은 뭐 위험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상궁하고 잠을 자는 일은 없어. 근데 세종은 상궁도 눈에 띄면 자. 놀라워요. 상침 송씨, 이게 침식을 담당하는 입을 깔아주는 여인 상궁.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차씨 이러는 건 사기란 뭔가 아니 문서를 갖다 주고 배달하고 갖고 오고 이러는 이 상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식 황씨는 이게 뭔가 아니 수라상을 들고 나르고 이러는 상궁이에요. 그 다음에 전찬 박씨는 어떤 건가 아니 이게 책 심부름 하는 거야. 무슨 책 가져와라 하면 책 심부름 가져. 이런 상궁도 눈에 띄면 다 잠을 자가지고 그렇게 18명을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세종대왕의 불륜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세종이 제일 놀라운 점은 정말 다재다능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운 거는 독서를 진짜로 많이 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임금 중에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대왕이라는 단어는 두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아세요? 세종대왕 한 명 있잖아요. 정조대왕? 정조대왕 아니에요. 광개토대왕. 응? 광개토대왕. 그 광개토대왕, 땅 따먹기 대왕. 그게 싸웠다면 이겨, 싸웠다면. 광개토대왕은. 나중에 이제 제가 고구려 설명하면 할 건데,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고구려 제국.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종대왕도 제국을 만들 정도로 유명한.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쳐 보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수님들도. 그럼 지나가면 들어 이렇게. 그 교수님이 말하는 첫 마디만 들어도 그 교수 실력이 어떤지 금방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정말로 그래야 돼. 그래서 버벅거리는 교수님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가면 대학 강의실 이렇게 가면요 앞에 앉은 학생만 듣고 나머지는 다 자. 저녁에 막 게임해가지고 야동 보느라고 피곤하니까 막 다 자고 여기 몇 명만 앉아서 듣는 거야. 저는 그거 절대 거기 야동 보다가 제 강의 듣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엎드리거나 이러면 걔 나와서 노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업이 2시간이면 한 1시간 40분 이렇게 하고 일찍 끝내주는데 걔가 노래를 해야 수업이 끝나, 강의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노래하러 나오잖아요. 이제 걔가 잤으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막 박수치고 노래하라고 이제 가려고 않잖아. 팍 화를 내. 너 때문에 늦게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걔네들이 부르는 게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엔 또 이제 자기가 무대장치 나왔다고 거기에 이제 춤과 모든 음악을 선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도 하고 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학생은 여기를 쳐다보지 못해서 이 흑판 보고 노래하는 학생이죠. 정말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 시간에는 한 명도 앉아. 미리 얘기해. 너 자면 노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앉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 건국대에서 강의할 때는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야동 봤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이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랬지. 그 놀라운 질문이었나 봐. 걔 한참 생각했어. 그리고 여대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중학교 때 봤다고. 난 너무 놀라웠어. 그걸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그 야동에 야생 동물 봤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하냐고. 아니 나 야생 동물의 왕국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세종의 유일한 단점은 이겁니다. 상침 송씨를 갖다가 대부분 태종이랄지 그 외의 왕들은 뭐 위험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상궁하고 잠을 자는 일은 없어. 근데 세종은 상궁도 눈에 띄면 자. 놀라워요. 상침 송씨, 이게 침식을 담당하는 입을 깔아주는 여인 상궁.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차씨 이러는 건 사기란 뭔가 아니 문서를 갖다 주고 배달하고 갖고 오고 이러는 이 상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식 황씨는 이게 뭔가 아니 수라상을 들고 나르고 이러는 상궁이에요. 그 다음에 전찬 박씨는 어떤 건가 아니 이게 책 심부름 하는 거야. 무슨 책 가져와라 하면 책 심부름 가져. 이런 상궁도 눈에 띄면 다 잠을 자가지고 그렇게 18명을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지금 사회에서 제가 이 얘기,
그래서 지금의 성적 모랄을 갖고 우리가 그 세종을 들여다보면 세종은 좀 더 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세종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세종이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를 만나거나 그랬을 때 되게 신분이 어떤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거 다 따지고 이랬는데 세종은 그런 거에 구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논리로 모든 걸 설명해낼 수 없지만 여기 남성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겠는데 이 남성분들은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한데 이 가장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여성분들이 막 그거에 극구 반대하는데 이 남성 중에 현대를 살아가며 가장 휴머니티했던 분은 박원순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그 눈웃음을 치면 이게 관상적으로 저 관상도 볼 줄 압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지도 교수한테 배웠어. 한학의 이영무 교수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학자고 한학인데 우리가 대학원 수업에서 그 한학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내는데 관상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사기에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설명해내. 눈썹 양 미간이 어떻고 위에 뭐 어떻고 두상이 어떻고 이걸 쭉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관상을 관심이 없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관상으로 보면 박원순은 그 비서가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을 넘기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좀 악랄하면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수위가 박원순이 들어줄 정도면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장이 된 다음에 점점 높은 수위의 주문을 해오고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버텨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해보면 성렬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여자 관계 이렇게 조사해보면. 근데 학자같이 살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그렇게 휴머니티한 사람은 견뎌내지 못했다. 꼭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그런 걸 보면 세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분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고 정말 그렇게 사람으로서 대우해 주려고 하는.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 놀랐는데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해외에 나갈 때 그걸 소개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서 두 명이 경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성의 육군 복장을 한 군인과 여성의 그 여군 그 두 명이서 비행기 그 안에서 경례를 하는데 윤석열은 그 경례 받고 그냥 휙 가. 근데 그 이재명은 좀 다르더군요. 거기 가서 악수하고 고생한다고 얘기하고 두 명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국회에 가서도 그 청소하시는 그분들과 사진을 찍고 이러는 거는 그게 바로 속병의 기술이에요. 다르게 얘기해보면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다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비난하고 적응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권위와 이런 걸 털어놓고 학생과 대등하게 만나서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면 정말로 넓어지고 학생이 진짜로 좋아요.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각을 두고 누구 아버지가 어떤지 이런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어떤지 따지어서 그 학생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 학생들은 모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휴머니티성인데 그 휴머니티성이 바로 그 자기 수양과 지적 능력을 고양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지식과 그런 경험을 쌓아서 그걸 체현해 갖고 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걸 시연해서 학생들에게 인지하고 같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좀 바보 같아야 돼. 여기서 내가 권위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는 것들이 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평등하고 대등하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나갈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대등하게 봐야 된다. 아무리 어리고 뭐 그거에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슬기롭게 좀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막 잔다고 가서 막 그 교수들은 뭐라고 하고 처음에는 막 그러지. 우리 교수님 옛날에 그 지나가다 여대생들 담배 핀다고 막 쫓아가서 거기서 막 뭐 그랬거든. 근데 그게 한 명일 때는 괜찮았어. 가서 소리 지르고 이랬을 때는 그 여학생이 죄송하다고 갔거든. 다 같이 피우는 거야. 왜 다 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척하고 가. 모르는 척. 난 처음부터 모르는 척하고 갔거든. 아니 그럴 걸 왜 가서 소리 지르냐고. 망구의 질입니다. 망구의 질. 응? 가서 그렇게 대담하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떠들면 불러내갖고 여기다가 스테이지를 만들어줘. 계속 하라고. 절대 안 떠들어. 여기 나오는 거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 안 떠들어.